자, 안녕하십니까. 자, 제어공학을 강의할 송우근 교수입니다. 일단 제어공학은 전기 기사에 출제가 되고 전기 산업 기사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제어공학의 순서를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산업 기사에도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산업기사는 제어공학은 출제가 안 되지만 라플라스, 전달함수, 그리고 과도현상, 블록선도 이런 파트는 기사와 산업기사가 공통으로 나오는 파트가 되겠죠. 넓은 의미로 회로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기사하고 산업기사, 기사 공통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의 자동 제어기에 대한 구성, 요소, 2장의 라플라스, 3장의 전달함수, 4장의 폴록선도 및 신호름선도. 1장부터 4장까지 출제되는 문항수는 약 2개 내지 3개 문항이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의 과도현상과 6장의 편차. 5장의 과도현상, 6장의 편차. 이 파트에서도 약 한 문제 내지는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두 문제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목차를 보면은 이제 7장에는 주파수 응답에 대한 것, 그 다음에 8장에는 안정도, 그리고 9장에는 근궤적, 10장에는 상태 방정식 해서 7장부터 10장까지가 약 4문제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4문제. 4문제 이상이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이상. 많게는 5문항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퀀스하고 제어기기, 즉 우리 11장하고 12장은 약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나오는 문항수는 약 10개 내지 많게는 12개까지 제어공학에서 나오는 파트가 되겠죠. 회로 문제는 약 9개에서 11개 정도, 9개에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회로 문제가 나온다면 제어공학은 최소한 10개 내지 많게는 12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좀 아시고, 자, 오늘은, 교재 1페이지에 보시면은 자동 제어기의 구성 및 요소가 나오죠? 자, 1장. 제어계 구성 및 요소. 자, 먼저 제어계는 크게 나누면은 그냥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구성은 간단하고 좀 오차가 많은 이런 상태로 제어가 가능하느냐를 구분하는 게, 제어계는 계로와 회로가 있다. 그렇죠? 계로와 회로가 있다. 그래서 먼저 이 제어란 말은, 제어는 영어로 컨트롤이라고 하죠. 예. 내가 원하는 동작을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물리적인 조작을 가는 거야.
그래서 제역에는 크게 개와 폐가 있다. 개로와 폐로가 있다. 근데 여기서 주로 제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괴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다 폐로입니다. 뭐 이런 거죠. 임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면 바로 임력이 출력으로 바로 나가요. 임력을 가했더니 출력으로 나갔다. 뭐가 없습니까? 나갔던 출력이 다시 되돌아오는 함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게 돌아오는 함수가 없으면은 이런 애로는 오픈 시스템 에러, 즉 개로가 되게. 근데 입력이 있는데 나갔던 출력이 다시 어떤 함수를 거쳐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이런 회로는 폐로라고요, 폐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요. 궤로는 돌아오는 함수, 괴한함수라고 하는데 괴한함수가 없으면은 궤로, 이런 괴한함수가 있으면은 폐로라고 하죠. 폐로다. 자,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쭉 나와 있는데 궤로는 시스템이 간단하고 설치비가 저렴하다. 이건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은 뭡니까? 오차가 크고 또 오차 교정이 어렵다는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폐로는 복잡하죠, 구조가. 복잡하지만 제어의 정밀도가 높다. 그래서 이 폐로는 꼭 이런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괴한 요소, 이걸 다른 말로 어떤 검출부라고 하는데, 검출부. 즉 출력을 검출하는 것. 우리 출력을 나중에 이제 제어량이라고 해요. 제어량. 입력은 목표값이라고, 목표값. 이렇게 제어량을 검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회로를 폐로, 피드백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은 정확성이 증가한다. 뭐 생산 향상이 되고 등등등 나와 있죠. 근데 이건 단점이 있다면은 구조가 복잡하고 설비 일부가 고장나면 전 생산 라인이 올스톱이 된다는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폐로에 대한 구성을 한번 알아봅니다. 회로. 잘 보세요. 먼저 입력을 목표값이라고 그래요. 목표값이 입력이야, 입력.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값에서 내가 원하는 기준 입력 요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교부가 있겠죠, 비교부가 있고. 자, 여기 나가는 게 바로 이거야. 두 개가 합쳐지는 건데 이걸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무슨 요소? 제어 요소라고 해요. 제어 요소. 제어 요소가 있다. 제어 요소가 뭘 가해지죠? 이걸 제어 대상이라고 해요.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 이런 양도 주어져요. 자,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 이런 양을 조장량이라고 한다.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 조장량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력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출력을 뭐라고 해요? 출력을 제어량이라고 한다. 출력은 제어량. 이런 제어량이 바로 무슨 값? 출력값이다. 출력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어량까지 나갔죠. 그래서 제어량으로 나간, 제어 대상에서 나간 이 양을 전체적으로 어디로? 이리 교환을 시켜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교환 요소야, 교환 요소. 다른 말로 이것을 피드백 요소, 교환 요소, 피드백 요소, 일명 이것을 검출부라고 합니다. 무슨 요소? 교환 요소. 교환 요소. 또는 영어로 피드백 요소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제 우리가 시험에 좀 나오는 것을 좀 분석해 봅니다. 자, 먼저 이 교환 요소는 목표값과 제어량을 비교하는 이런 요소입니다. 자, 먼저 교환 요소는 목표값 그리고 제어량을 두 개 량을 비교한다. 비교. 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목표값과 제어량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여기서는 제어량, 즉 제어량을 검출한다. 제어량을 검출하는 것도 검출부야.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는 동작 신호야. 자, 이 동작 신호는, 그렇죠? 동작 신호는 여기서 들어오는 목표값하고 여기서 나가는 제어량하고의 오차야. 그래서 동작 신호 하면은 이제 이걸 알아요. 동작 신호는 목표값과 제어량의 하나의 차를 말한다. 목표값과 제어량의 무슨 차? 오차. 다른 말로 편차라고 하죠. 네. 편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 하나는 기준 입력 요소와 주 교환 요소. 이거에 대한 오차, 편차야. 이거와 이거에 대한 편차 또는 이거와 이거에 대한 편차를 무슨 신호? 동작 신호라고 하죠. 동작 신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일단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된다. 또 제어 요소는 이렇게 돼요.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가 조장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야. 동작 신호를 조장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가 제어 요소고, 또 조장량은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 이런 양을 조장량이라고 합니다. 조장량.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 이런 양을 조장량이라고 한다. 조장량은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을 조장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 이런 양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또 하나의 입력이 주어져요. 이런 입력을 외란이라고 한다.
외란. 이 외란은 여기 목표값인 주 입력이 있고 여기 입력은 부수적인 입력인데 이건 나쁜 입력이야. 외란이 크면 클수록 문제에 대한 제어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집니다. 외란이 클수록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회로가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교재 보시면 목표값은 입력을 의미한다. 동작 신호는 목표값 제어량의 편차이다.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되고 이런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게 무엇이다? 제어 요소다. 조작량은 이게 조작량 아닙니까?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 다시 말하면 조작량은 제어 요소가 출력이면서 제어 대상 입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건 출력이고 여기서 보면 입력이야. 여기서 보면 출력이고 여기서 보면 입력이죠. 뭐가? 조작량이. 그 다음에 제어 대상. 아하, 보세요. 제어 대상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어 장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까지를 다 포함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제어 장치라고 해요. 제어 장치.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야? 제어 대상은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 좀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제어 장치는 제어 대상을 뺀 나머지 기준 입력 요소, 그리고 제어 요소, 검출부 이런 것들은 다 제어 장치지만 제어 대상은 제어 장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11번에 보시면 다변수 시스템이 나오죠. 다변수 시스템. 둘 이상의 입력과 둘 이상의 출력을 가진 시스템을 말한다. 이런 시스템을 다변수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역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페루프 제역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1강에 대한 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자, 1강 제역에서 괴한 제역입니다. 자, 그러면 괴한 제역을 의미할 때는 이것은 피드백 제역이죠. 피드백이다. 피드백 제역을 의미하고 이 피드백 제역에는 주 입력 요소를 다시 되돌려서 하는 장치, 이걸 우리는 검출부라고 하고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런 요소를 일명 피드백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괴한 제어계. 계속 이해했지만 괴한은 피드백 제어계를 의미합니다. 제어 요소에 관한 설명. 자, 우리 제어 요소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 그렇죠? 이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 자, 이 앞에는 무슨 신호입니까? 그렇죠? 동작 신호. 즉, 동작 신호를 우리는 오차 신호라고 한다. 동작 신호를 어디에?
그렇죠? 제어 대상에, 이런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신호를 말한다. 그래서 답은 오차 신호를 제어 장치에서 제어 대상에 변화 주는 요소를 의미한다.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자, 3번은 피드백 제어계에서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건 뭐냐? 자, 비선형 왜곡이 감소한다. 자, 이 비선형 왜곡, 이건 일명 제어 오차를 말합니다. 그렇죠? 제어 오차. 제어 오차가 감소한다. 피드백은 제어 오차가 감소가 되고, 자, 구조는 게루프보다 복잡하죠. 간단한 게 아니고 복잡하고, 설치비는 저렴한 게 아니고 고가입니다. 특징이 아닌 것 2번. 자, 그래서 대역폭을 증가시킨다. 대역폭은 제어 범위야. 제어 범위가 증가한다. 맞죠? 개의 특성 변화에 대한 입력대 출력비의 감도가 감소가 된다. 감소가 된다. 그래서 이 특징에 보면은 구조가 복잡하고 설치비가 고가이다. 해서 3번의 답은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피드백 제어계에서 제어 요소에 대한 올바른 건 뭐냐? 자, 방금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동작 신호를 하나의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를 우리는 제어 요소라고 했다. 자, 얘가 제어 요소가 있어요. 제어 요소야. 물론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어 대상이 있습니다. 제어 대상이 있어. 제어 요소, 제어 대상.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양? 조작량. 여기는 무슨 신호? 동작 신호. 그래서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하나의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는 무슨 요소? 피드백 요소. 그렇죠? 피드백 요소. 이것을 우리는 일명 검출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죠? 네. 답은 4번입니다.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하는 요소, 이런 요소를 제어백 요소다. 네. 자, 5번 문제. 자, 피드백 제어기에서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건 뭐냐? 우리 제어 장치는, 자, 여기 박스 안에,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요소는 다 제어 요소가 되겠다. 그렇죠? 이 요소는 다 제어 요소야.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고, 제어 장치에는 크게 제어 요소,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나누고, 그 다음에 피드백 요소인 검출부, 그리고 기준 입력 신호, 그렇죠? 기준 입력 신호. 일명 기준 입력 신호가 바로 설정부가 되겠습니다. 설정부. 뭘 설정하느냐? 설정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피드백 제어기에서 제어 장치, 이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건 이 제어 대상이 된다. 제어 대상은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렇죠? 자, 이제 문제 6번입니다. 자, 기준 입력과 주 괴한량의 차로서 제역의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신호는 뭘까요? 이거죠. 자, 이런 요소가 바로 교환 요소야. 이 교환 요소. 교환 요소는 마이너스로 왔네요. 그렇죠? 교환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준 입력 요소는 이겁니다. 이놈이 플러스로 들어왔어요. 자, 이 플러스에서 이 마이너스를 빼준 게 뭐냐? 바로 동작 신호가 되겠다. 그렇죠? 동작 신호가 되겠다. 그래서 동작 신호는 기준 입력 요소에서 피드백 신호, 즉 이것을 주 교환 양이라, 주 교환. 이걸 교환 양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피드백 요소, 피드백. 다른 말로 이것을 검출부라고도 하고요. 자, 기준 입력 요소, 즉 입력에서 피드백 요소를 빼준 게 무슨 신호? 동작 신호가 되겠다. 답은 2번입니다. 동작 신호. 자, 우리 7번. 일에 알맞는 요소는 뭐냐?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 우리 방금 무슨 양? 조장양. 그래, 조장양이라고 했습니다. 조장양. 조장양.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 무슨 양? 조장양. 그래서 조장양. 3번이야, 3번. 자, 문제 8번.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 뭐냐? 자, 목표값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를 변환하는 장치를 기준 입력 장치라고 합니다. 일단은 목표값은 입력값이에요. 예, 이 목표값은 입력을 말합니다. 입력값. 방금 목표값은 입력이라고 했다면 제어량은 출력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표값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 변환하는 장치를 우리는 기준 입력 장치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준 입력 신호를 받은 장치를 조절부라고 한다. 조절부가 아니고 이 동작 신호를 받아서 조작부로 보내는 게 조절부입니다. 그렇죠. 이 조절부는 우리가 방금 조절부가 있고 조작부가 있었죠. 조작부가 있고 조절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야? 동작 신호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조절부는 동작 신호를 받아서 조절부가 조작부로 보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절부가 조작부로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놈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조절부가 되고 여기가 조작부가 돼요. 조절부가 동작 신호를 조절부가 받아서 조작부로 보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준 입력 신호 장치를 조절부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조절부는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라고 하죠. 제어 대상, 제어 장치. 답은 2번이 틀렸고, 자, 3번. 제어량을 설정값과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하는 장치를 오찰 검출기라고 한다. 이거 오찰 검출기라고 하죠. 제어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검출단이라고 한다. 다 맞는 얘기. 자, 8번은 2번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다음 그림 중 일에 알맞는 신호는 뭐냐? 1번이 동작 신호 아닙니까? 동작 신호는 기준 입력 요소와 검출부의 오차를 동작 신호고, 이 동작 신호에 의해서 우리 뭡니까? 제어계를 하나 동작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제어 요소로 보내고, 자, 제어 요소는 다시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된다. 그렇죠? 네. 물론 여기 제어 대상은 뭐에 포함이 안 된다. 제어 대상은 다음 중
제어 대상을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건 제어 장치에는 포함이 안 돼요. 제어 장치는. 제어 장치에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어 장치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일에 알맞는 신호, 이것을 우리는 동작 신호라고 합니다. 동작 신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제역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